머니왕 1부 본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이번 한 주 정말 어지럽고 정신 없으셨죠? 간밤 미국 증시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지게 될 이제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추가적인 빅테크 실적 경계 심리가 좀 짙게 작용했던 미국 증시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 증시에 온기를 좀 뿜어줄 만한 내용이 주말 사이에 이어질지도 저희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7월 딱 한 주 남았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저희 어떻게 채워가면 좋을지 이야기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좋은 정보 어드바이저와 머니왕 1부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기분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번 주가 나에게 좀 길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5거래일 연속 사이드카가 말이 됩니까? 네. 뭐 물론 거기엔 매수 매도도 같이 섞여 있지만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5% 뛰면 상한가였거든요. 제 느낌으로는. 요즘은 너무 일상이 된 것 같은 느낌도 있어서 네.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긴급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바로 소용돌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소용돌이의 그 변동성 장세가 펼쳐진 한 주였다. 얼마나 지치고 힘드시겠습니까? 기분 좋았다 생각하면 또 다음에 특히 어제 같은 경우 또 블랙 프라이데이가 연출되면서 참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장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있잖아요. 딱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 투자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그다음에 기준, 나만의 매매 기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뉴스를 추정해서 매매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뉴스에 앞서서 길목을 지켜서 내 계좌 속에 늘려갈 것이냐 그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일주일 내내 뭐 장종 또는 장이 끝나고 올라오는 종목들 특징주 아직도 반도체 늘 그런 얘기 나오면서 그게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뭐 장이 무너지니까 뭐 다 뭐 상한 종목이 별로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데서 수익 낼 수 있는 비법은 저는 30년 경험으로 봤을 때 역시 좀 자리를 보고 좀 남들과 다르게 매매를 해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일은요, 제가 2주 동안 쉬었죠. 한 번은 뭐 제 개인적으로 네, 한 번에 또 맞아요, 결방하고 그랬는데 제가 2주 만에 좀 이제 뵀는데요. 저도 좀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은 아까 저기 무방 주제자 좀 저는 이럴 때 오히려 희망적이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좀 준비한 내용들이 그래도 뭐 30년 경험지기 옆집 아저씨로서 그냥 진솔되게 여러분께 한번 다가갈 테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코스피 차트를 보실까요? 이 코스피 차트입니다. 참 묘하죠? 저는 7월 달이 3월 달에 데자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이제 1월 달, 2월 달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는요, 계속 긍정론만 일색했어요. 저는 보통 개인 투자들이 딱 걸려들기 쉽다고 그럴까? 그게 뭐냐면 바로 포무 신드롬이에요. 근데 포무 신드롬이 뭐냐면은 주가가 많이 오르면 그때는 계속 굿뉴스, 좋은 뉴스만 자꾸 확대 재생산되고, 야, 저렇게 많이 올랐는데? 야, 그러면 또 좋은 뉴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못 사면 바보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바로 포무 신드롬이라고 그러는 건데, 저는 그때도 뭐냐면, 자, 2월 달은 경계해야 됩니다. 3월 달은 경계해야 됩니다. 왜? 적산병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제가 오늘 뉴스를 얘기 안 할 거예요. 스토리텔링 좋습니다. 뉴스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 스토리텔링 뉴스에 따라가서 얼마나 수익이 잘 나셨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실전 매매하고 우리가 늘 밖에서 받아들일 그 정보하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럴 때 조정이 나왔고 또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이 6월 달까지 이 가파른 상승이 일어났거든요. 4월 달, 5월 달, 6월 달까지. 이게 좀 주식하시는 분 아실 거예요. 우리 저기 앵커님, 피레침 아세요? 피레침 알죠? 아니요, 번개 딱 치면 이게 바로 피레침이에요. 피레침 저 진짜 싫어해요. 싫어하죠. 이게 피레침 맞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근데 이때는요, 계속 좋은 뉴스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한번 알아두세요. 뭐냐면은 주가라는 것은 여러분들 물리적인 현상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라든가 주가를 결정짓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항상 그보다 앞서서 이 기술적인 지표는 주식시장의 언어고 이것이 바로 우리한테 매수 또는 매도 신호를 알려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물리적인 현상이 하나 뭐냐. 이렇게 관성의 법칙, 뉴턴의 제1법칙이 관성의 법칙이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면 그 다음에 회귀 본능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주식시장에서는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이격조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것도 봐요. 이렇게 많이 올랐죠. 이 가파른 이격조정이에요. 자, 이제 지금 3분기란 말이에요. 7월 달부터. 그럼 이 분기 차트를 보아도요. 제가 이것 때문에, 근데 이때는 계속 좋은 이유가서만 나와요. 이게 바로 개인 투자자들 그렇게 좋아하는 장대 양봉이에요. 이게 보면은 어디서 빨간색이 나오죠? 이것은 뭐냐면 과열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열권에서 들어가면 크게 먹을 거 없고 그 다음에 조정이 일하기 쉽죠. 이것만 조금만 이해하셨고 그렇다 하더라도 반도체 아직도 스토리텔링에 얽매이신 분들, 저는 7월 달에 반도체를 매도하시라고 했거든요. 7월 초부터 바로 그런 이유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전망은 어떠냐? 저는 이제 미장이 좀 썩 안 좋았잖아요. 지금 우리 국내에 야간 선물도 좀 내렸잖아요. 너무 이제 저는 희망을 보는 게 뭐냐면 아직 추세는 좀 보기는 봐야 돼요. 그러나 여기 전저점만 깨지 않으면, 그러니까 월요일 날 좀 낮게 출발할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양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전략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미 추세 매매는 늦은 거예요. 아직도 반도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반도체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이미 시세가 이렇게, 이게 반도체 투탑이 이렇게 끌어오르는 지수 아닌가요? 이게 바로 헤드앤숄더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락 10파동 완성했고, 그러니까 매도할 때는 매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월요일날 갭 하락은 좀 매수 기회도 줄 것 같고, 다만 우리가 봐야 되는 아까 분기 차트 보셨죠? 또 외국인 기관들 그 매도세 보셨죠? 그렇다면 지금은 철저하게 좀 뉴스의 반대로 매매를 해서 내릴 때 매수하고 또 남들이 환호할 때 뉴스 보고 계속 환호하고 방송 타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1.5 수익 실현하는 그런 알리가 말한 것처럼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고 오는 그런 스타카톨리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다음 주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건 뭐냐면은 이게 바로 코스피의 주간 차트예요. 밴드 하단에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수렴을 또 커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 힘들고 지치실 텐데 코스피가 크게 안 내린다면 제가 보는 섹터는 바로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을 보실까요? 코스닥 일간 차트입니다. 예, 요것도 역시 지금 이제 쌍바닥 패턴이고요. 너무 내려도 너무 내렸어요. 그리고 이거 보게 되면은 코스피 올라갈 때 가파르게 40% 빠졌거든요. 여기서는 오히려 좀 역발상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코스닥이 가려면은 역시 제약바이오가 가야 된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우리가 이것도 이제 다중바닥이거든요. 이런 쪽에 관심을 놓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봐요. 다시 한번 코스피 차트를 통해서 반도체 종목들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투자의 교훈은 정말 환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겠다. 조정을 피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이때는 굿뉴스만 확대 재생산이 되지만 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또 아픈 매매가 된다. 그래서 이따 이렇게 제가 좀 구체적으로 그런 돌파구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픈 계절 돌파할 것인가 제가 좀 다음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은 뭐 여러분 옆집 아저씨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30년 넘게 경험한 좋은 점을 사는 자하고 함께 하셔서 그 아픈 마음 좀 다지셨으면 그런 바람이네요.
네, 이게 30년을 주식을 해 오셨는데 요즘 같은 장을 또 보셨을런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례적인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저희가 기대를 해봐야 될 건 정상화가 되겠죠. 코스닥의 정상화 8월, 9월쯤에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의원님. 이렇게 힘들고 변동성이 심하고 어지러운 장세 속에서도 움직일 종목은 또 가잖아요. 이번 주에 또 팔딱팔딱 움직였던 종목들 하나씩 소개해 주시죠. 근데 지금 우리 지금 앵커님 워딩 중에 네. 저도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거요? 희망. 희망? 네. 정상화 희망? 정성한 희망. 근데 주식, 난 개인 투자분들이 네. 이건 딱 한마디 해드리고 싶어요. 자, 한국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난 딱 이따 말씀드릴게요. 심리에서 진다고 봐요. 희망 고문 좋아요. 희망 고문. 희망은 좋은데 희망 고문을 당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5만 원 깨질 때 제가 유일하게 매수 사인을 드린 네. 사람이거든요. 뭐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근데 그때는 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앞이 안 보인다고 그랬고 매스컴에서 드디어 4만 전자 시대 도래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비관론이 일색이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매수했을 때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 야수의 심장, 초심자의 행운이 계속 통하겠지. 네. 좋은 뉴스가 나오니까 그게 바로 희망 고문이에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주가는요. 그랜저 검증에서 항상 선 방향에서 움직인다는 사실. 근데 이 희망 고문이 되는 이유가 네. 내가 이 종목을 투자했는데 불안해서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그 불안을 좀 덜어줄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황금맥.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닙니까?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 희망도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희망을 갖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반도체에서 물리신 분들이 저는 이렇게 봐요. 자, 코스닥은 무조건 버려라. 코스닥도 뭐 매일 내리니까 그것도 그거지만 이 코스닥 이제 저는 기회로 보거든요. 그걸 버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장 삼성전자 많이 샀을 때 32만 원, 35만 원대예요. 왜 웃으세요? 너무 높아서요. 그러니까 그럴 때 매수하시면 많다니까 야순 심리학으로. 그런 분들은 쉽게 해서 두 번 손해를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항상 희망은 좋은데 좀 구체적인 논거를 가지고 그 논거라는 게 뭐냐? 간단해요. 내용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내렸을 때, 그 다음에 그것을 내렸을 때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고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황금 맥점 있는 게 골든 포인트. 그래서 이번 주에도 장은 어렵고 변동성이 컸지만 그래도 황미끼는 열을 해냈다. 물론 또 야 너 장도 안 좋은데 너 계속 올라온 것만 자랑할 거야? 저도 아픈 종목 많아요. 근데 많은데 그래도 진짜 뭐 군계 일학으로 몇 종목 제가 한번 공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함께 보세요. 좋습니다. 첫 번째 LS 일렉트릭이 있어요. LS 일렉트릭 뭐 다 아실 겁니다. 이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신재생 에너지 전력 인프라는 상당히 이제 앞으로 AI 시대 데이터 센터를 그 포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또 저는 다 압니다. 개인 투자에 딱 걸려드는 게 뭐냐면 방송 보면은요. 가온전선, 재룡전기, 그 다음에 또 대한전선 이렇게 급등 차트 띄워놓으면 방송마다 나왔거든요. 저는 그래서 다 뒷짐 주고 봤습니다. 야, 저 개인차들 또 걸려드리겠는데? 왜? 수익 나면 늘 급등 차트 띄워놓으면은 여러분들은 거기에 막 그냥 소위 말해서 홀리게 되시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기술적으로 과열권이고 매스컴에서 늘 뉴스나 방송해줘야 되면 그때부터 이게 상투의 시그널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수익을 내려면 조금 좁은 문을 선택하시고 고독한 사냥꾼이 되고 대중과 반대의 길을 가시자.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그러면 자리를 보세요. 많이 내렸죠. 예를 들어서 이 가격이 2, 3만 원대가 20만 원대 이하로 떨어졌어요. 이게 그 유명한 황미끼 넘버 5예요. 양양음. 그러면서 이날 매수해서 24%나 올랐어요. 자, 제가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좋아하는 이 급등한 차트예요. 그리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매매할 때는 내 계좌의 찐 수익일 텐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 환상, 오르면 하나씩 올라가서 환상에 사로잡힌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24%면은 이게 거의 그때 급등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은 급등한 차트가 아니기 때문에 내 계좌에 찍힌 24%는
저는 우습게 생각해요. 근데 정말 제가 경험상 보게 되면 조금 의식 있고 좀 성공 투자분들은 이런 차트를 되게 좋아하고 급등한 차트보다는 내 계좌에 수익을 안겨줄 이런 자리를 좋아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24% 올랐고요. 제가 좀 그럴 거예요. 분명히. 저거 내가 지금 가슴이 아프고 왔는데 저것도 어떻게 좀 뭐라 할까? 이건 이제 제가 공부하시라는 거거든요. 저도 지자랑하네.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요, 살살살 여러분들 마음 달래주고, 유머해주고, 내 마음 알아주고, 그런 분들 방송을 잘 들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정말 주식은 논리고 과거 총수 없는 전쟁터에서 이런 매매가 결국 여러분 계좌를 살쪄오실 거여서 옆집 아저씨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또 SK 스퀘어가 있습니다. 반도체로 보는 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때 이게 지금 급등이 나왔잖아요. SK 스퀘어 다 아실 거예요. SK 하이닉스 최대 주주이면서 그러면은 여기서 딱 반토막이 났어요. 그 다음에 잘 해보세요. 양양 패턴. 우리 이제 앵커님들 양양 패턴 좀 많이 들으셨죠? 네, 많이. 상위 5%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달고 맛있는 밤 양갱 패턴. 예. 넘버 5. 이게 양양 패턴이에요. 그럼 실제 우리는 이때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이때 매수하고 제가 아침 방송을 들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23%예요. 차트는 화려하지가 않죠. 그리고 아까 제가 야, 너 그 다음에 내렸잖아. 분명히 내렸어요. 시장과 함께. 아까 제가 어떤 말씀 드렸죠? 지금은 추세 터전이 이미 늦었다고. 왜 늦은 줄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직도 반도체 하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큰 시세를 뽑았는데 여기서 제가 지금 매물벽을 상략했어요. 여러분 보기 차트 좋게. 매물벽이 여기 오면 위에는 굉장히 강하게 밀집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강하게 뚫고 올라갈까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장에서는 얕게 매매를 해야 되니까 바로 스타카토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멋진 수익 실현을 했다. 그다음에 또 SK가스가 있어요. 에너지에 있어서 SK가스를 보세요. 이게 양음 패턴이에요. 이 편에서 밀집이죠. 그러면서 이것도 22%나 올랐어요. 장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세나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 오토바이, 오토바이랍니다. 오토바이가 막 모터사이클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거, 서로 이렇게, 송수신 교환하고 그런 건데, 이것이 결국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뭐 5G 그런 거 다 연결이 되거든요. 자, 이것도 한번 잘 해보실까요? 이것도 바로 상승단의 눌림, 양양음이에요. 이틀 동안 18%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뉴스 안 나와요. 이제 오른 다음에 오늘의 특징들을 알아보자.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길목을 지키는 매매가 유용하지 뉴스는 이미 다 늦는다.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러티브한 뉴스 따라잡기, 스토리텔링, 급등한 종목 따라잡기. 저는 제가 30년 경험으로서 그런 것들은 내 계좌 수익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 이럴 때는 뉴스 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종목이 하나 있답니다. OCI 홀딩스예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것도 많이 내렸죠? 횡보하고 있죠? 양음. 이러면서 찐 상한가. 이게 바로 찐 상한가예요. 제가 또 상한가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개인투자분들 급등한 차트 좋아하시죠? 상한가 어떤 종목을 했다 그러면 보통 방송에서 얼마에 샀나 묻지도 않아요. 겉모양 상한가만 현혹돼요. 우리 앵커님도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상한가라면 좋아하는 거 아니세요? 상한가면 1% 먹어도 왠지 기분 좋죠. 기분 좋죠. 그게 로망이죠. 왜냐면 내 종목이 상을 가다니 이게 이제 그런데 기분 좋죠. 네. 1% 먹고 상한가예요? 왠지 내일 또 갈 수 있을 것 같고. 야, 진짜 오늘 재밌네요. 그게 바로 착시 현상이에요. 네.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있는데 자, 보세요. 1% 상한가가 중요해요. 아까 LS 이렇게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에서 20%가 중요해요. 2%가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네. 제 경험상 오늘 뭐가 대화가 되는데요. 여러분 기분 나쁘시겠지만 네. 이게 바로 성공 투자하시면 상위 5% 분들하고 95% 그분들하고 틀려요. 제가 왜 지금 상한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옛날에 한번 강남에 가면 그 메리어트 호텔 아시죠? 신세계 옆에 있는 거. 거기가 좀 레벨에 있는 호텔이에요. 그 메리어트 호텔 중에 JW.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커피숍에서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잘하면 뭐 상한가도 좋고 그러니까 상한가니까 고개 싹 돌려요. 그분은. 근데 그분은 예를 들게요. 서버 프라임 났을 때 골프 광인데 골프 클럽 집어 던지고
제가 타방송에 있을 때 이거 죽을라 파동에서 10년 만의 기회다. 주식 사십시오. 작은 것은 그냥 돈 꺼내서. 그랬더니 막 진짜 짱돌, 콜센터에 짱돌을 날리더라고, 저한테. 근데 그분은 골프 광인데 클럽 집어 던지고 뭐 써야지? 예, 뭐 그때 옛날에 이제 포스코 사십시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20매도 해가지고 뭐 일주일에 7억 이상 벌었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대중과 반대편에서 철저히 저점 매수하는 거예요. 그럼 상한가 개념인지 아셨죠? 네. 상한가도 겉모양 상한가 중요하느냐? 그게 개인처럼 딱 걸려들이준 바로 포장이에요. 미끼다. 미끼다. 오늘 이게 그 눈매가 예사롭지 않아요? 성투를 하실 것 같아요. 느껴지나요? 이게 통해야 돼요. 아니. 그러면 제가 이걸 왜 상한가를 말씀드리냐면은 예. 이거 여러분 실전 매매하고 스토리텔링 그거 틀리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양음양음해서 상한가 가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다. 또 하나 이제 마키나라스라는 게 있거든요. 사는 AI. 이것도 음선 세계에서 한 뭐 30%나 올랐네요. 그다음에 효성화학도 있어요. 다 저점이었죠. 이것도 양양 패턴에서 20%나 올랐다. 이렇게 해서 진짜 저점. 그러니까 많이 오른 종목들 뉴스 따라잡는 것보다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95% 그분들은 제 말씀을 무시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픈 계좌로 돌파하실 분들은 오늘 저는 오히려 이렇게 희망을 보자는 게 바로 이런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투자에 참고하셔서 좀 아픈 계좌 빨리 치유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네, 정말 많은 종목들을 잡아주셨는데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냥 희망 고문이 아닌 정말 내 수익의 희망을 꿈꿀 수 있을 만한 다양한 종목들 만나봤는데요. 잠시 정리해보고 앞으로의 전략까지 추가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봐야겠죠. 의원님, 저희 네. 지난주에 못 나오셨잖아요. 이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또 오랜만에 들어봐야겠죠. 저희 조금 더 내 계좌에 안정적인 수익을 즐기려면 어떤 식의 분석과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제가 참 주식 투자를 오래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참 30년 넘게 얻은 결론은 첫째 대중과 멀어지라는 거예요. 왜 95%가 돈 있는 분들이 그런 매매를 하니까 약간 반대로 매매하시고 그건 결국 좁은 문을 선택해야 돼요. 좁은 문을 문. 선택해야 된다. 때로는 고독한 사냥꾼이 되는 것도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 아프신 계좌를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 압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계좌 아프시죠? 아이고,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아자아자 화이팅! 아자아자 힘내십시오! 그래서 힘내실 것 같으면 제가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 내내 여러분들 인스피레이션 이렇게 부어 넣으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주식은 논리고 과학이기 때문에. 저도 정말 힘든 매매를 하고 힘든 매매가 아니고 완전 깡통을 차고 인생 역전에 성공한 게 주식을 어떤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본 순간부터 그런 거예요. 제가 깡통을 찬 게 희망 공부 때문에 그랬어요. 아까 이크님. 뭐 그냥 기와집 열채도 졌다 부셨다 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완전 깡통을 차고 그때부터 수익에 정신을 차렸어요. 아, 주식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옆집 아저씨 경험자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고 누구나 행복한 매매, 성공하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입문했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근데 저는 이게 개인 털분께서 정말 뭐라 그럴까 그 군중 심리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주가는요 어떤 거냐면 결국 펀더멘탈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이 펀더멘탈이 베이스가 돼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차트 수급 재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성공 투자를 하려면 문과 무를 겸비해야 된다. 기업 내용을 살피고 본질 가치 대비 가격의 계획을 만족했을 때, 아까 제가 LS 일렉트릭을 말씀드렸거든요. 남들 저점이 잡는 거예요. 그걸 잡아주는 게 바로 황매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거 어떻게 보면 저를 인생 역전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큰 돈을 버시려면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든가 매매 패턴이 성공 투자의 80% 이상을 좌우합니다. 시대의 흐름? 이건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제가 머니투데이에 온 지가 딱 6년 됐습니다. 그때 제가 첫 방송 일성이 뭐냐면 이제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 성장도 노리시라. 왜 그런 줄 아세요? IT 버블, 정보화 혁명 버블이 일어났을 때 98년부터 2000년까지 했어요. 딱 사이클로 보면 올해가 2026년이죠. 20년이 지났어요. 이게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바로 빅 사이클이에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별로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도주를 저점에서 선점해서 내 수익을, 계좌 수익을 알차게 가져가려면 아까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도할 때는 매도해야 돼요. 그리고 매도할 때는 매도해야 조정을 피할 수 있고 눌렀을 때 더 수량을 많이 실어가지고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펀더멘털도 좋고 기술적 분석도 좋고, 근데 제 경험상 보게 되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저는 여기에서 진다고 봐요. 어디요? 바로 심리전에서 진다고 봐요. 군중 심리, 감정이입, 쏠림 현상을 극복하십시오. 저는 인간 지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은 올랐을 때 뉴스에서 급등 차트 나오고 좋다면 야 내가 못 샀다는 거야? 제가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소부장도 맞춰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37만 원 찍고 그랬을 때 콜센터 불납니다. 주성엔지니어 급등 차트니까 콜센터 불납니다. 왜요? 왜 불날까요? 회원 가입해달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작년 4월 9일 지수가 2300포인트 깨졌을 때 이거 하늘이 내린 기회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 PD님한테 혼났어요. 왜 기분 못 맞추고 분위기도 안 보고 앵커님하고 내기하냐고. 커피 내기밖에 안 했는데. 이게 바로 대중들이 가는 그런 바로 뭐예요? 비관 일색일 때 바로 그런 분들이고 낙관 일색일 때 그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성공 투자 하시려면은 낙관 일색일 때는 저항 세력이 돼야 되고 지금 비관 일색일 때는 그 싸게 살 수 있거든요. 뉴스는 거의 반대로 나와요. 역발성을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 많이 쓰잖아요. 성공한 사람은 저점에서 두려움을 사고 실패한 사람은 고점에서 환상을 쫓더라. 야 내가 반도체 삼성전자 물렸는데 제가 가슴 아파 죽겠는데 또 긁네. 그런 분들은요 늘 기분 따라 매매하시면 됩니다. 제 말씀 안 드셔도 돼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옆집 아저씨니까 이 찐 뭐랄까 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심리전이고, 야 이제 현실적으로 내 계좌가 많이 아픈데 살려줄 수 있는 돌파구가 없겠느냐. 저는 정말 완전 나락의 늪에서 저를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게 두 가지 전략이 있답니다. 주식을요 한쪽으로만 몰지 마세요. 항상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투트랙을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는 중기 한번 대박주를 잡아보자. 이것은 제가 말씀 이제 좀 다음에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여기에 단기 급등 위주. 이거 워딩에 좀 오인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급등할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대부분 뭘 좋아하세요? 급등한 종목 좋아하시잖아요. 왜? 그때는 늘 스토리텔링 뉴스 나오면서 여러분들 유인하잖아요. 급등 차트 뛰면 유인하잖아요. 정배 찾으면 유인하잖아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늘 거기에다가 또 이제 오르니까 막 PPT 만들고 여러분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말 30% 40% 빠져도 괜찮아요? 급등할 종목을 노리셔야 돼요. 이게 바로 마법의 황미끼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좌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500만 원 가지고 2천만 원 될 때까지 이것만 매매했어요. 그래서 복리의 마법으로 자꾸 해서 수익이 나서 2천만 원 이상 됐거든요. 저 개인적인 설명드리는 거예요. 뭐 투자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2천만 원 든 대원부터는 이거하고 병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제한적이므로 오늘은
도대체 이 마법의 황미기가 뭐냐? 아까도 제 상한가 말씀드렸지만 찐 상한가의 맛은, 그러니까 겉모양 상한가고 찐 상한가 차이는 뭐냐? 기분 좋고 이거 뱅크님 1% 먹고서 기분 좋다. 다음날 또 오를 것 같은 희망이 있다. 네. 그것은 가축의 상한가예요. 근데 대부분 개들 그때 좋아하고, 그때 그 상한가가 나오면 또 어떤 그 현상이 있는 줄 아세요? 차트 보면 이미 급등했잖아요. 급등한 차트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황미끼는 신기하게도 저점에 상한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찐 상한가고, 뭐 다 상한가 나온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상한가를 제대로 내 계절 수익에 연결되는 게 바로 찐 상한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 이걸 보세요. 보통 개인 투자들은 과거 또는 현재형을 봐요. 너 그걸 보죠. 우리 앵커는 웃으시는데. 그러면서 오르면 야 내가 못 사면 내가만 소외되는 거 아니야.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가만 보세요. 수익을 내시려면 미래형을 보셔야 돼요. 그 미래형에서 몇 달도가 아니고 바로 당장 내일에 장이 끝나면요. 황미끼는 딱 오를 종목을 기가 막히게 포착해요. 아까 에리스 일렉트릭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그런 종목을 어떻게 해요? 급등해서 바람 잡는 게 아니고 급등한 종목 늘 저점 맥점을 포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익으로 연결되는 거고, 이 특징은 뭐냐면 당일에서 3일, 늦어도 5일에 승부가 나요. 이따가 제가 무방도 준비되는데 여러분께 짜짜시 한번 여기서 시간상 못하고 그거 보여드릴 겁니다. 좀 신기할 겁니다. 근데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뉴스 소문에 앞서서 매수 신호를 알려준다는 사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뉴스 따라잡기에 바쁘시죠. 네, 그렇게 보시고 이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주식을 할 때 물리적인 현상, 그러니까 관성의 법칙이 한동안 진행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회귀의 본능이 작동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그랜비르 법칙이에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다. 자, 주가하고 이동평균선, 그때 우리 공부하시면 다 아실 거예요. 이평선이 밀집해서 튕기자 나가는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그것처럼 이때부터 급등이 나오는 거고, 또 많이 내렸을 때, 이게 삼성전자가 5만 원 깨졌을 때, 코스피가 작년 4월 9일 날, 저는 그 날짜가 더 기억하거든요. 2300% 깨졌을 때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전략들을 한번 제가 몇 가지 예로 들어드릴게요. 10가지 전략이 있는데 그냥 그림만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평선 밀집이었죠. 아까 제가 그래밀 법칙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때는 좋은 뉴스가 안 나오는데 여기서 잡으면 바로 급등이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가 뭐예요? 일수염 밑꼬리 패턴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여러분께서 제가 이제 편의상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뭐 캔들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수십 가지의 로직이 들어가요. 프로그램식이. 예를 들어서 이평선의 밀집도라든가 이 진짜 세밀하게 일수염 밑꼬리의 그림자 정도, 그것까지 뭐 거리랑 말할 것도 없고 수십 가지의 프로그램식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제가 30년 동안 갈고 닦은 그런 막강한 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바로 황금 맥점 넘버 3가 바로 이런 것들이다. 넘버 1이 됐든 넘버 3가 됐든 그 중요치 않고 그림을 보면서 아, 황미끼가 거기서 잡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버 5. 이거 실제로 우리가 제가 방송도 여러분께 소개해 준 적이 있고 우리가 실제 공략했던 종목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바로 에르코스라는 건데 가만 보세요. 많이 내렸죠? 이평선 밀집이죠? 양양한 패턴. 그 유명한. 그러면서 정말 크게 상승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바로 황미끼의 마법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5일선 아래 양음량이 있어요. 그러면 양음량이 바로 이거예요. 이평선 밀집이죠. 우리 앵커님, 선생님 이때 뉴스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신기하게 급등 나오죠. 제가 말씀을 아끼겠습니다. 바로 이런 게 바로 여러분께 단기 좋은 수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봉을 누리시라. 음봉 5개짜리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한번 급등이 나와요. 거의 공통된 특징이 이평선 밀집이라는 예,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어려운 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져오기 죄송하지만 저는 그때 분명히 경계해야 된다. 매도 사인을 드렸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6월달
7월 달 좋은 수익을 드린 종목이 있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30% 40% 빠질 때 6월 달 시세 대장주가 뭔지 아세요? 물론 뭣도 있어요. 뭐 7월 달 들어서 모나미라든가 한성기업도 있지만 그것은 시총 적은 거고 그냥 리저러블하게 보통 타당하게 큰 수익을 줬던 것이 바로 마키나라스입니다. 이것은 제가 6월 18일 날 8시 15분부터 출발 성공 투자 거기에 좋은 정보의 공격과 방어 그래서 공방이라고 하거든요. 그 코너에서 소개시키던 방송 종목이에요. 자 그러면 그 자리를 보시자고요. 첫째 기업 내용을 보게 되면 마키나라스는 산업용 AI예요. 그러면서 삼성, 현대, LG그룹 다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요. 이미 산업 현장에서 6천 곳에 대해서 이 회사가 런웨이가 있어요. 여기 플랫폼이 깔려 있어요.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그런 데까지 지금 진출해 있거든요. 그러면 가만 보면 기업 내용이 되죠. 그 다음에 자리를 보셔야죠. 83,000원대 종목이 13,000원까지 빠져요. 이게 바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35만 원대 따라가신 분들하고 상위 5%는 이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2%나 오르더라. 이게 바로 내용 보고 남들이 안 보는 거. 마키나라스 잘 모르시죠? 그러나 이게 바로 내 계좌에 찐수였다. 첫 번째 대장주였고 두 번째 이제 바로 SK 이터닉스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이제 우리 앵커는 이건 끄떡끄떡 하시네. 다 아시는 종목이니까. 주인공이었죠. 예, 그런데 뭐냐면은 자 AI가 써 있는 모멘텀에 첫째 반도체가 있어요. 그럼 반도체가 그걸 폴라포기 위해서 반도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반도체가 뭐 HBM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뭐 CPU도 필요하고. 근데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려면 얼마 큰 전력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뭐 원자 같은 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제가 방송마다 신재생 에너지를 주목해야 된다. 왜? 그것이 이제 앞으로 성장성이 10년 동안 계속되고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가 뭐가 있을까요? 풍력 그건 좀 약해요. 바로 태양광 바로 그런 것들 아닐까요? 그러면서 SK 이터닉스는 특히 SK 하이닉스가 가장 밀접한 레퍼런스를 갖죠. 왜? 하이닉스 같은 그룹이니까. 그것도 이것도 그래서 제가 6월 18일 아침 공방에서 여러분께 선보였던 종목입니다. 그 자리를 보실까요? 바로 이런 자리였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차트를 비교해 보세요. 과연 누가 찐수익이 났는지, 스토리텔링인지, 뉴스인지 기분 좋았습니다. 96% 상승이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두 번째 7월 들어서 큰 수익이었고 6월 달 했고 그 다음에 7월 들어서 좀 따끈따끈한 거 바로 엊그제 상한가 갔던 OCI 홀딩스가 있습니다. 태양광에서 대장 이것은 제가 7월 22일 날 2시에 좋은 정보의 황미끼 하는 그 화상 연결하는 방송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여러분께 선보여서 이 어려운 장에서 37%나 올랐다. 바로 이 자리예요. 아까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이 한번 차트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자리예요. 자, 이때는 이게 양음이었죠. 이때는 뉴스 안 나와요. 그러면 언론 다음에 아이고 오늘의 특징주에서 알아보자. 아니 저점에서 37% 오르는 게 좋아요. 여기에서 야 오늘의 특징주 잡아서 그 아슬아슬하게 나 이거 보고 있잖아요. 우리 세연님께님 딱 기억이 나네. 이게 바로 상한가에서 조금밖에 못 먹는 거 여기서 잡으시면 제대로 먹는 거란 말이에요. 항상 이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인기 영합 전문가 아닙니다. 오른 종목보다 오른 종목을 누르시고 진짜 저는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으면 오로지 수익을 보여야 되는데 백화점처럼 막 종목 많이 가지고 5%씩 실어가지고 아프게 취할까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해가 어려울 거예요. 정말 오른 종목을 누리고 오로지 내 계좌의 수익만 보세요. 급등한 차트보다는 내 계좌에 어떻게 아침에 수익 낼 건지 그걸 보시고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무방한테서 아픈 계좌가 지금 너무 많아요. 새롭게 출발해보세요. 반도체?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그냥 저는 실질적으로 한 2종목 가지고 이렇게 먹고 또 먹고 하고 아까 이제 말로 홈런 종목도
한번 잡아야 되겠죠. SK 이터닉스 아까 무방 주제가 바로 그거거든요. 희망을 준 SK 이터닉스 다음 종목 제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이것이 좀 하반기를 빛낼 다크호스 종목이 되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제가 주말에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오늘 무방에서 함께 하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다음 주에 관심주가 나오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선 얘기 안 해주실까요? 다음 주 관심주는 네. 삼성 SDS 하나 삼성 SDS인데 그 뭐 가격 전략은 제가 무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릴게요. 네, 10시 50분에 바로 이어진다고 했는데 추가적인 종목들 SK 이터닉스와 OCI 홀딩스의 이번 주 흐름 같은 그런 모습들을 네. 포착하신 거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를 해주셨다고 하네요. 바로 50분에 이어지니까요. 여기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최태훈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다음 주는 슈퍼위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이퍼스케일러들도 남아있는 실적들 저희 확인할 거고 지금 AI 서밋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되는 게 다음 주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골든 크로스, 저희 골든 타이밍 어떻게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고 관심을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공부했던 종목 안에서 이번 주에 급등이 좀 나왔거든요. 시장이 안 좋을 때 더 싸게 살 수 있어서 오히려 즐겁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어떤 종목들이 골든 타이밍에 부합되는 종목들이고 또 10배고로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인지에 대한 공부를 미리미리 이렇게 토요일 이 시간에 해두면 어떨까? 그렇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골든 타이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 이제는 다 아실 거예요. 이런 거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SI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정배열과 그리고 강력한 성장성이 만나면 꿈의 급등 구간이 나온다. 준비물 이렇게 3개 정도는 꼭 알아두시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국약품이라는 종목을 제가 7월 초에 미리 공부를 좀 해두면 좋겠다라고 소개를 한 종목입니다. 소화기와 순환기 계통의 일반 제약사에서 사업부가 새롭게 변화가 되면서 이제 리주 비더마라는 화장품 사업의 성장성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회사. 그래서 좀 주목을 할 포인트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프리미엄 단백질 시장에서 리더격인 회사가 바로 안국약품이에요. 건기식과 화장품이라는 새로운 성장성의 날개를 단 제약사 안국약품. 어떤 위치였는지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올라갈 때 RSI가 30을 찍고 나서 또 여러 차례 찍어줬죠. 찍고 나서 정배열이 나온 이 타이밍. 쫓아가는 전략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추격 매수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골든 타이밍이 나온 종목은 이렇게 내려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강력한 성장성과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계단식 상승을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보통 정배열로 어렵게 전환시켰던 종목이 한반에 이렇게 내려오는 종목들은 보통 테마 종목들이나 중소형 종목들,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종목들이 보통 이렇게 내려오고요. 실적이 기반된 종목들은 이렇게 한번 급등이 나오면서 올라갔다가 눌러주는 이 왈츠 전략, 이 눌림목 마디가 반드시 나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전고점에 대한 도전을 다시 한번 이어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해석을 해보면 RSI는 왜 중요하냐? 매도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그 위치, 더 이상 이제 매물이 없는 위치가 바로 RSI 30 이하입니다. 이 고점권에서는 차익 실현 물량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고점에서는 RSI가 30 정도 내려왔다는 것은 매도할 사람들은 거의 매도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매도할 사람들이 다 매도하고 난 이후에 나오는 정배열은 의미가 있다. 세력이 진입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배열을 주목을 하는데 이 정배열이 나오고 난 다음에 추격 매수가 아니다. 이 눌림목 매수를 통해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기업은 1분기에 136%가 성장이 됐습니다. 강력한 실적 성장을 주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증명해내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최근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7월 달에 이렇게 상승을 보여준 안국약품. 자, 성장성이 강한 종목들, 그리고 팔 사람들은 거의 다 팔고 나간 자리들, 이런 자리들을 미리 공부해 놓으면 이렇게 어려운 장 안에서도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안국약품이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볼까요? GNC 에너지라는 종목이에요. 국내 비상발전기 시장의 부동의 1위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단 1초라도 정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력이 과부하가 왔을 때라든가 이럴 때 순간 전력이 딱 쇼티지가 나서 나가게 되죠. 데이터 센터는 이게 허용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백업을 할 수 있는 비상발전기가 꼭 필요합니다. 0.1초 안에 찰나의 순간에 전력을 바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기술. 국내에서 80%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GNC 에너지거든요. 최근 들어서 데이터 센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GNC 에너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실적으로 그 가치를 증명해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마곡과 당진의 프로젝트를 이미 진행을 한 상황이라서 수주 잔고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사상 최대 수주 잔고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1분기 때는 매출 인식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2분기로 실적이 이연되면서 이제 2분기 실적이 어메이징하게 나올 것으로 시장이 기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현재 위치를 보면은 이런 위치죠. 과매도의 위치들. RSI가 거의 25까지 내려갔습니다. 30 이하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정배열이 나오는 시기. 이 종목 역시도 제가 2주 전이죠. 지난주는 우리가 머니망이 쉬었으니까 2주 전에 GNC 에너지 다음 주에 꼭 지켜보십시오라고 소개해드렸던 타이밍입니다. RSI가 이렇게 나왔고 성장성, 강력한 국내 비상발전기 시장 부동의 1위라는 성장성 가지고 있고 데이터 센터 시장의 성장성은 여러분들도 공감하고 계시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 성장성이 크게 확대되는 시장에 부동의 1위를 하고 있는 수주 잔고가 폭발하고 있고 실적이 크게 증가될 이런 종목들 타이밍이 나왔잖아요. RSI가 30 이하에서 정배열이 나왔잖아요. 거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달려야죠. 7월 달에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갱신했어요. 강력한 신고가가 나오면서 사상 최고 주가를 7월 24일 날 써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타이밍은 올라가는 타이밍은 이런 과정들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 골든 타이밍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 시작점, 바닥에서 올라오는 타이밍을 잡아내는 그런 교육이 바로 골든 타이밍인 거예요. 이렇게 꼭대기에 있는 위치들, 이런 위치에서 매수하라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런 위치들을 잡아내는 기술이 골든 타이밍이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 보면 이렇게 골든 타이밍이 준비되고 있는, 아직은 미완이지만 하나씩 준비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부터 그런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SK 이터닉스라는 종목이에요. SK그룹의 신재생에너지 디벨로퍼 기업입니다. 발전소를 짓고 만들고 운영하고 전력을 파는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SK 이터닉스예요. SK 이터닉스는 뭐 신재생에너지는 모두 합니다. ESS, 풍력,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것들을 다 만들어서 팔고 있죠. 최근 들어서 AI 데이터 센터향 매출이 급증하면서 실적이 사상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 중동 지역의 전쟁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지금 밸류에이션이 새롭게 부과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자, 이 기업 역시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종목인데요. 1차 급등이 나왔다가 눌림목을 크게 주고 RSI가 30 이하까지 팔 사람은 다 팔았어요. 이제 나오는 정배열은 의미가 있다. 하나씩 정배열 만들어 가죠. 이런 과정이 있는 다음에 급등이 나오면서 사상 최고가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급등이 오기 전에는 이런 과정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타이밍을 우리는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엔진이라는 종목,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정말 놀랄만한 실적 성장을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바닥이다. 5월 달부터 진행된 반도체 쏠림 현상을 통해서 이렇게 알짜 실적 종목들이 지금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다. 지수가 처참하게 무너졌잖아요. 그러는 동안 이렇게 실적,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이 이렇게 좋은 가격에 있으니 우리는 타이밍이 오기를 기다리면 된다. 자, 첫 번째 RSI 만들어졌죠? 30 이하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실적 성장성. 그러니까 중국과 대한민국, 조선, 글로벌 조선 원탑, 투탑 이 나라들이 모두 대한민국의 엔진을 지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업체들도 중국의 엔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엔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성장성, 일감이 3.5년치가 다 차 있어요. 가동률이, 공장 가동률이 100%입니다, 지금. 1분기 때 성장성이 13%가 성장이 됐는데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가면서 고마진 수주 물량이 나오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크게 증가되면서 2분기,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으로 시장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이런 종목이 이런 바닥권 너무 아름다운 가격이잖아요. 이제 뭐만 나오면 됩니까? 강력한 성장성 확인했고, 실적 확인했고, RSI 확인했으니까 마지막 남은 퍼즐 정배열이 나오면 되겠죠. 자, 바닥을 좀 다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죠. 5일선 아래에 계속 머물던 주가들이 이제는 5일선 위로 올라섰어요. 살짝 위로 올라서 있죠.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오면은 뭐가 만들어진다? 아름다운 골든 타이밍이 만들어진다. 한화엔진에 대한 성장성과 RSI, 그리고 이 골든 타이밍을 기다리는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이 노트 최상단에 한화엔진 적어두시고, 이런 그림 나와준다면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안국약품, GNC에너지, SK 이터닉스 같이 급등하기 전에는 뭐가 만들어진다? 이 골든 타이밍에 대한 시그널이 완성이 된다. 자, RSI, 성장성, 그리고 정배열. 이런 구간을 그리면서 갈 것 같아요. 한번 정배열을 만들어주면 상당 기간 동안 상승할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서 우리가 좀 공부를 미리 해두자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한화엔진 먼저 적어두시고요.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서진시스템 역시도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지난주죠. 지난주는 머니왕 하셨으니까. ESS 배터리 하우징 분야에서 국내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삼성 SDI에 납품이 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에도 납품을 성공한 그런 기업입니다. 북미 지역과 유럽의 ESS 신규 수주 프로젝트가 지금 가동이 되면서 실적이 퀀텀 점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삼성 SDI는 구조물 기업을 바꾸지 않습니다. 한번 인연이 맺은 기업들을 끝까지 가는, 특히나 이 ESS 분야, 배터리팩 분야는 화재나 폭발 사고의 위험이 많잖아요. 그래서 화재나 폭발이 되지 않도록 이 배터리를 감싸는 배터리팩 하우징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거든요. 삼성 SDI는 구조물 기업을 그래서 바꾸지 않는다. 1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올해 실적 성장은 56%의 성장성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베트남 공장이 가동률이 나왔는데 풀 가동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올 한 해 56% 정도의 성장성을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 자, 주가가 어떻죠? 이렇게 높은 성장률과 강력한 실적, 근데 주가가 RSI 30 이하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기간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내렸어요. 5월 후반부부터 거의 7월 중순까지 이렇게 처참한 구간이 있었죠. 대부분의 종목이 그랬습니다. 지수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종목군들이 픽픽 쓰러졌어요.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급적인 약세를 거듭하면서 대부분의 종목이 역배열로 갔습니다. 시장에 받쳐줬으면 이렇게 랠리가 한 번 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시장의 배경 속에서 이 기업은 역배열로 계속 쳐졌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의 시장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업이 이 가격이 있어야 정상적인 밸류인데 시장의 영향으로 고점에 대비해서 8만 원 하던 주가가 4만 원까지 마이너스 50%가 갔잖아요. 그럼 과연 1분기 때보다 실적이 안 좋았는가를 따져보면 주가의 밸류가 이렇게 처져 있는 이유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 이것은 어떻게 보자면 정상적인 시장으로 조금만 회귀가 된다면 주가는 단기간에 급등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될 겁니다. 이 기업 역시도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게 하나 있죠. RSI 만들어줬고 강력한 배터리팩 하우징 성장성 정배열만 만들어지면 됩니다. 하나씩 지금 딛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5일선 위에 일단 올라왔습니다. 천천히 지금 당장 사자는 게 아닙니다. 올라오는 구간들 보시면서 이런 역배열의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전환되는 타이밍에서 우리는 신나게 외칠 수 있죠. 골든 타이밍이다 라는 외침과 함께 매수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인데요. 우리 피부과를 가서 이 리쥬란이라는 시술을 받아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한번 받아봤어요. 진짜 아프더라고요. 연어 추출물, 연어 DNA에서 나온 추출물을 통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인데 너무 아픈데 드라마틱한 효과를 단기간에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외국인들도 최근 들어서 피부 미용 의료 관광을 오면서 꼭 하나 첨가하는 게 이제 리쥬란 시술이더라고요. 근데 이 기업이 작년도 재작년도에 이 리쥬란 신화를 바람을 타면서 독보적인 성장성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성장률이라는 것은 정체기가 오죠. 100% 성장해서 시장을 끌어올렸는데 다음 년도에 또 100% 성장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성장세를 유지하기만 해도 정말 괜찮은 건데 100% 성장해서 뭐 102% 성장 이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작년도 성장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0% 성장이 되거든요. 성장률이 좀 꺾여서 최근 들어 주가가 좀 안 좋았습니다. 보시면 이때가 강력한 성장성이 길게 부여되던 시기죠. 리쥬란이 정말 피부과에 모두 깔리면서 강력한 실적 성장을 보여오던 시기였는데 실적이 이렇게 유지가 됐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인식되냐면 여기 구간에서 100%가 성장됐는데 실적이 유지됐으면은 0% 성장이 계속 가는 구간이잖아요. 5% 성장, 뭐 10% 성장인 시장이 반응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다운되면서 반도체 장세에 계속 피해를 보면서 눌려왔던 것이죠. 근데 이 기업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리쥬란 주사 시술인데 너무 아프잖아요. 이걸 화장품으로 옮겼습니다. 리쥬란 힐러라는 화장품을 통해서 새로운 뷰티 화장품 시장에 진출을 했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성장성의 날개를 달았습니다. 리쥬란과 리안의 독보적인 시장 지위를 바탕으로 강력한 시장 성장성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리쥬란 힐러와 보톡스까지 새로운 성장성으로 장착을 하면서 영업이익률이 35%대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매출이 유지되더라도 이젠 실적으로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만들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크게 증가되고 있잖아요. 올해 들어서 2,200만 명까지 목표로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되면 피부 미용 의료 관광객도 증가가 됐을 거고
그에 따라서 가장 수혜를 보는 기업들은 이렇게 피부과에 리쥬란을 납품하는 파마리서치 같은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의 수혜 종목으로도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종목이죠. 자, 위치를 보면 RSI 30 나왔죠. 이제 하나씩 정배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졌어요. 이렇게 올라갈 그런 그림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긴 하락의 터널을 뚫고 나오는 정배열, 강력한 성장성, 2분기 실적이 급증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데 실적을 보면서 이 주가의 흐름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 역시도 좀 느리지만 길게 보면 좋을 종목이라서 우리 여러분들 노트 상단에 적어 놓으시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골든 타이밍 지금 100%, 100점짜리 점수를 줄 종목들은 없었지만 시장이 이렇게 약세일 때 미리 하나씩 공부해 두는 전략이 어떨까 해서 좋은 종목들, 우리 여러분 노트 상단에 적어 두실 종목들 몇 개를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이런 종목들 바탕으로 다음 주 또 다다음 주 좋은 성적들, 좋은 수익들 내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7월의 마지막 주를 준비할 만한 화려한 종목들, 노트 정리할 만한 포인트들 다 집어주셨는데요. 저희는 구체적인 시황까지 들어보면서 다음 주 한 주 조금 더 알차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잠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바로 또 시황 전략 들어봐야겠죠. 의원님. 네. 리쥬란의 효과일까요? 좀 피부에서 광채가 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파마 리서치 얘기까지 저희 진짜 재밌게 잘 들었는데 아픈 거는 이번 주에 내 계좌를 본 투자자분들일 것 같습니다. 이 사이드카가 계속 발동되는 변동성, 회오리 장세에서 저희 다음 주는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시장의 난이도가 정말 높아요. 이번 주도 매일 사이드카가 나왔거든요. 맞아요. 저는 이 주식시장에 20년간 있었지만 이렇게 매일 사이드카가 나오는 장은 정말 처음 봤어요. 20년 주식을 해봤는데도 네. 처음 보는 장이다. 네, 그렇죠. 시장 참여자가 새내기 투자자분들이던 시장에 오래 있던 올드 투자자분들이던 다 마찬가지로 좀 어렵고 난해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려운 시장인데 이 시장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원인을 찾아보면 해답이 보인다. 원인부터 하나씩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거래소는 벌써 5주 연속 하락을 했어요. 7월 한 달 동안 코스피가 마이너스 21% 하락을 했거든요. 단기간에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면 종목들은 20% 이상, 뭐 40%까지 내린 종목도 많겠죠. 한 달 동안 어려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래소뿐만 이런 것이 아니라 코스닥은 3개월 연속 급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단기간에 이렇게 급락한 것은 IMF 이후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한 급락 구간을 우리가 함께 마주하고 있는 것인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를 따져보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시장에 상장이 됐고 그게 5월 27일이거든요. 5월 27일부터 정확하게 7월 달까지 거의 이틀에 걸쳐서 한 번씩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변동성이 확대된 이유는 바로 이 2배짜리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상장됐기 때문이다라고 시장은 중론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6조 원 정도 거래소에서 매수를 했는데 거의 90% 가까이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그리고 단일 종목 ETF에 거의 몰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면 여기에 추가 매수를 진행하느라고 코스닥에 있는 자금들을 빼서 이동하는 이런 수급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코스닥은 거래대금이 사상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계속 팔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주가가 너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헤지펀드나 글로벌 IB에선 매도를 해서 이 투자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리밸런싱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거든요.
외국인은 매도를 해야 되는데 개인들은 자꾸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을 팔아서 매수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자꾸만 원인이 단일 종목 ETF 시장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외국인이 올해 지금 1,100억 불 정도 매도를 했거든요. 163조 정도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를 봤는데 이제는 많지 않더라고요. 거의 매도의 임계치를 좀 다가온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됐고 이것은 제 생각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쏟아지는 글로벌 투자 기업들의 보고서, 레포트에 같이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더 이상 매도할 매물이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하나 더 정부가 이 8월부터 단일 종목 ETF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뭐 투자자 교육이나 이제 예탁금 증가 같은 조치들을 시행을 하고 있죠. 이 조치가 이제 8월부터 시행이 될 텐데 이게 먹히지 않으면 또 더 강한 조치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잡힐 때까지 계속 규제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은 지금이 최악이고 조금씩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어제 금요일을 빼놓고는 외국인들이 7거래일 동안 거의 매수를 계속 이어온 상황이었거든요. 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급락을 하면서 쇼킹하게 매도가 단기간에 나왔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외국인들은 매수를 이어온 상황이었고요. 또 국내 기관 쪽에서도 지금 현재 시장이 투자 매력이 굉장히 높은 바닥이다. 거래소가 6,500포인트, 코스닥은 750포인트 이하에서는 시장에 매도를 내올 주체는 많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이 시장의 평가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수급적인 악재가 조금씩 거쳐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본다면 이제 2분기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오잖아요. 실적에 대한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부과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급락을 맞이했던 구간들, IMF라든가 코로나 장세, 또 2008년 금융위기 장세 같은 기록적인 급락 구간 이후에는 반드시 시장을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급반등 장세가 따라왔습니다. 조금만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역사적인 바닥에 시장을 포기하는 그런 잘못된 선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마지막 인내가 조금 필요한 시간이고 그 인내가 결실을 맺은 구간이 이젠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마 시즌이잖아요. 장마 시즌 지나고 나서 찬바람이 조금 살살 불어올 때쯤 되면 제가 지금 이 했던 얘기가 곧 주가로 증명되면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시황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장마가 또 이번 주가 지나가면 끝일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음 주에는 얼마나 더울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더위가 지나가고 나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오히려 정상화가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바닥권역으로 쭉 밀린 장세 속에서도 좋은 종목들 꽤 많이 발굴을 해주셨어요. 상한가 나왔었던 OCI 홀딩스 그리고 LS 일렉트릭까지 쭉 이어서 볼게요. OCI 홀딩스는 태양광 밸류체인의 핵심이죠. 네. 이게 말레이시아에 공장을 갖고 있는데 고순도 폴리실리콘을 저가에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라서 중국의 저가 공세에 맞설 수 있는 국내에서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을 주축으로 한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규제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이 규제가 시작되고 나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격적인 경쟁력을 가진 OCI 홀딩스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추천을 바로 2주 전에 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에 가장 높게 날아올랐던 종목 섹터를 보자면 바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SK 이터닉스 같은 이런 재생에너지 딴 종목들이 고점을 넘어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 신고가를 넘어가기도 했고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중심에 OCI 홀딩스가 있었다. 자, 이 기업의 성장성은 태양광 패널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앞으로 이 태양전지 시장, 페로브스카이트가 안착이 된다면 우리는 지금 배터리를 충전해야 되는 전기차를 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장기간 이동할 때 중간에 한번 들려서 30분에서 60분간 충전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페로브스카이트가 시장에 안착이 되면 움직이는 모빌리티를 자동적으로 이 태양광 패널을 달아서 충전을 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발달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갈 때 중간에 굳이 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토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형 태양광이 있죠. 유리창이나 이런 곳에 태양광 패널을 달아서 자체적으로 태양 에너지를 생산해서 건물이 움직이게 되는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기대감에서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한 시장의 성장성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05년 현재 시장 규모가 3.9억 달러인데요. 이게 9년, 10년 뒤에는 10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려 27억 달러 정도 규모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연평균 25%의 성장성이 부여되는 시장이죠. 그로 인해서 OCI 홀딩스가 좀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주가가 어땠냐면요. 화면을 보면 이렇게 높은 성장성이 이렇게 부과가 됐다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위치들이었죠. 이 위치 분명히 어떤 위치였냐면은 RSI가 30 이하로 쳐져 있던 분위기에서요. 급등이 나오면서 정배열로 살짝 넘어갔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제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한번 눌러준다면 왈츠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신규 매수 접근도 가능한 그런 위치다라는 판단이고요. OCI 홀딩스 우리 여러분들 메모해 놓으셨다가 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이 오면 실적과 성장성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좀 메모해 두시고 투자에 직접 활용해 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기업은 LS 일렉트릭인데 화면이 차트로 연결된 김에 기술적인 내용 먼저 말씀드리면요. 역시나 대한민국 변압기의 핵심으로 이렇게 급등을 줬습니다. 대한민국 변압기의 핵심 요체이자 그 우두머리가 바로 LS 일렉트릭이다라고 강조드렸는데요.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1분기 때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65%가 성장이 됐습니다. 자, 1분기 실적이 놀랄 만큼 올라와서 이게 1분기 때 주가였거든요. 근데 2분기 이 구간에서 장사를 너무 잘했어요. 65%가 실적 성장을 줬거든요. 근데 주가가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 바닥이죠. 바닥에 바닥을 거듭하고 있는 거의 2분기 내내는 하락만 거듭했던 상황이에요. 왜 이랬냐?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종목이 다 무너진 전체적인 시장의 위협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던 것이죠. 강력한 성장성과 실적으로 그 위치를 증명해내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 있다면 너무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1분기 송전에 대한 실적이 이렇게 부과가 됐는데 2분기 때는 어떤 이슈가 남아있냐면 배전 솔루션에 대한 그런 납품 기대감이 남아 있습니다. 송전 이후에는 배전으로 가게 되거든요. 송전을 수주받은 기업들이 이제는 우리 배전반이나 배전 솔루션을 납품해달라라고 요청이 될 텐데 그 수주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 게 LS 일렉트릭입니다. 자, 현재 수주 잔고가 6조 원 이상이거든요. 일감이 꽉 들어차 있어요. 지금 변압기를 주문하면 5년 뒤에 받는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공급 쇼티지가 나온 상황에서 LS 일렉트릭은 공장 증설을 통해서 생산 캐파를 늘렸어요. 매출이 크게 퀀텀 점프가 될 기업인데 주가가 바닥이다. 자, 이 기업 역시도 시장이 정상화된다면 가장 먼저 이렇게 전고점 부근, 신고가 부근으로 튀어 올라갈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20만 원대의 주가인데 너무 매력적인 주가입니다. 실적 대비해서 현저하게 저평가돼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현재 최고가 기준 40% 가까운 수익률을 줬다가 지금은 거의 매수가 부근, 제가 제시한 매수가 부근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서 신규 매수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그런 시장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초고압 변압기 매출이 지금 급증을 해서 2분기, 3분기 넘어가면서 이 영업이익률 자체가 크게 점프가 될 겁니다. 그로 인해서 LS 일렉트릭 역시도 신규 매수 접근으로 바라보셔도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으로 AS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실적 어마무시했죠. 15% 그 이상 뛰어오르길래 와, 나를 버리고 출발하나 했는데 오히려 금요일에 조금 더 자리를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AI 인프라 쪽으로 신재생 에너지, 전력까지 저희 두 종목 점검 받아봤습니다. 다음 주에 관심주 한번 받아볼게요. 의원님,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원전 종목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에너지네요. 네, 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봐야 되는데 에너지 관련 기업단에서 최근에 원전 관련 기업들이 너무 소외가 되어 있었어요. 원전 플랜트 설계의 독보적인 메인 아티스트 한전 기술을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원자력 개통의 설계와 종합 설계 기술을 동시에 보유한 국내 유일의 기업이 바로 한전기술이에요. 특히나 원래는 이 기업이 단순히 EPC 공사라고 하죠. EPC 공사의 매출만 있어서 마진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고마진 이 설계나 운영 보수를 맡고 있는 이 분야에 대한 매출이 크게 증가가 되면서 1분기 때 영업이익이 194%가 증가가 됐었어요. 주가가 단기간에 낙폭 날아올랐었죠. 그때 위치가 어디였냐면 4월 달에서 5월 달 이 구간에서 실적이 폭발됐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주가로 부여가 됐던 것이죠. 근데 원점이 됐어요. 지금 원전 관련 기업 두산 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 같은 기업 모두가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50% 가까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실적이 굉장히 짱짱하고 성장성이 좋은데 주가가 바닥권에 내려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이 기업은 최근에 이 체코의 두크바니 원전 5, 6호기에 대한 납품 수주 기대감이 있고 또 해외 이제 SMR 팀 코리아로 수주전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호재가 굉장히 많거든요. 1분기 실적도 좋았고 앞으로 나올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그런 기업이라서 저는 이 위치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아직 역별 구간이라서 조금 더 무르익을 필요가 있습니다만 이 저가의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대응법이 될 것 같아서 이 기업은 지금 현재 99,000원 부근인데 현재가 이하부터 천천히 분할 접근 해보시자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대신에 손절 가격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드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됩니다. 최저가가 84,800원 부근이에요. 이 전저점이 무너지는 위치 85,000원이 무너지면 일단 한번 손절매로 대응하셨다가 시장이 크게 급락하면 이 구간을 한번 해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구간을 터치하거나 이탈된다면 손절매를 한번 대응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오면 재매수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첫 번째 고점이 15만 원 정도에 있습니다. 단기간에 급등 나왔던 구간인데 이 구간까지는 현재 한 50% 정도의 상승 구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위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손절 가격 85,000원, 목표 가격 15만 원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력적인 구간으로 내려온 원전 쪽에서의 한전 기술 손절가랑 목표가 각각 받아봤습니다. 원전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되돌림이 강했던 해당 종목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한 종목 더 받아볼까요? 네, 역시나 에너지 관련 기업이에요. 결국엔 AI 시대의 가장 핵심은 에너지다. 에너지는 권력이다라는 말씀 제가 자꾸만 드리고 있는데요. 원전을 봤죠. 이제 LNG 관련 기업 하나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LNG 운반선의 핵심 소재인 본행제를 만들어낸 대표적인 기업 한국카본입니다. 북미발 LNG 플랜트 투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중동 지역에 전쟁이 있으면서 이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LNG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1분기 때 32%가 성장이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분기 이 조업일수 영향으로 인해서 매출은 좀 정체되어 있었지만 마진율을 크게 끌어올렸어요. 가격을 인상했거든요. 그 가격 인상에 대한 이 마진율 상승이 2분기, 3분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이 이제 부여받을 때가 됐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특히나 본행제뿐만 아니라 방산형 탄소 섬유에 대한 기대감이 새롭게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부과될 기회입니다. 또 기체 발사대 소재도 함께 납품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쪽 분야의 매출이 2배 이상 성장이 됐어요. 본행제도 잘 되고 방산형 매출도 증가되고 있는 한국카본. 주가가 어느 위치냐면 고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내렸어요. 반토막 가까이 났거든요. 이런 위치에서 매수하려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2분기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에 대한 투자 매력을 부여받는다면 저는 단기간에 목표 가격은 35,000원 부근으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대신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전저점이 위치한 21,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카본까지 에너지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무료 공개 방송 이어진다고요? 네, 이 시간 끝나고 나면 1시간 동안 우리 여러분들과 다음 주 전략과 추천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장은 이제
더위가 한풀 가시는 시점쯤 되면서 8월 이후에 급격하게 안정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전망이 돼요. 그렇게 보자면 지금 모든 대부분의 성장주들이 주가가 완전 저가고 바닥권입니다. 어떤 분들은 시장의 공포에 시장을 포기하기도 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시장의 올바른 선관을 갖고 있는 전략가들이라면 지금이 기회로 인식되고 강력하게 시장의 기회를 누릴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기회 제가 이끌어 가겠습니다. 자, 공개 방송 많이 참여하셔서 어떤 종목이 앞으로 퀀텀 점프가 될 종목인지, 템베거가 될 종목인지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최태훈 어드바이저와 함께했고요. 머니왕 2부 바로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